여러분, 나이 든다는 게 이런 건 줄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내 적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심지어 가족까지도 말입니다. 저는 오제만 올해 84입니다. 40년을 경비로 일하며 이 아파트를 지켜왔는데 이제는 내가 지켜져야 할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매일 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라디에이터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든 몸을 녹이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현관 앞에 작은 줄자와 약통들이 널려 있었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고 들어서니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큰 며느리 가희와 작은 며느리 소영이 제 방 안에서 이것저것 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희는 간호사라서 그런지 침대 높이부터 화장실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있었고, 부동산 일을 하는 소영이는 벽면을 두드려 보며 뭔가 계산하고 있더군요. 아버님,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아야 할 것 같고요. 가희가 말을 꺼냈을 때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됐다. 나 혼자 잘 산다. 딱 잘라 말했죠.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두 며느리가 거실로 나가서 속삭이기 시작한 거예요. 문을 살짝 열고 들어보니 등급 신청, 주간 보호, 욕실 손잡이 같은 단어들이 들리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요양원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았어요. 시설이 좋다던데 비용은 얼마나 하는 소리가 귀에 꽂혔거든요. 그때 며칠 전에 받았던 관리사무소 안내문이 생각났어요. 시설 입소 상담이라고 적힌 그 종이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안내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이미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더욱 무서운 건 요즘 새벽마다 오는 전화들이었어요. 검찰 조사 협조 시 계좌 보호라느니 택배, 반송료 입금이라느니 하는 문자들이 하루에도 몇 통씩 왔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스팸인 줄 알았는데 며느리들의 대화를 들은 후에는 모든 게 연결되어 보였어요. 세상이 온통 제 주머니를 노리는 손들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제 집과 재산을, 사기꾼들은 제 통장을, 84된 늙은이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인감도장을 화분 밑 깊숙이 숨겨놓고 통장도 따로 보관하기로 한 거예요. 내 인생 서류는 내 손으로 지킨다. 이게 제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가족과 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유혹들 사이에서 벌어질 생존 게임 말이에요. 84세 노인의 마지막 반격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모든 걸 잃고 말까요? 그 다음 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며느리가 아침 일찍부터 두꺼운 봉투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 봉투 안에서 나온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후견, 공증 같은 단어들이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8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무서운 종이들을 마주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이건 이미 후견 초안이에요. 아버님 동의 없이는 아무 효력도 없고 필요하면 그때 발동되게 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들은 건 완전히 다른 소리였어요. 후견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당신은 혼자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사람을 멀쩡히 두고 보호 운운하냐? 저는 펜을 꽉 쥐고 소리쳤어요. 40년 동안 아파트를 지켜온 이 손이 이제 와서
서류 한 장 제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도망치듯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적어도 거기서는 내 돈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은행 입구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보안요원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남자가 슬슬 제게 다가오더니 말을 걸어왔거든요. 어르신, 혹시 이체 오류 있으시죠? 제가 바로 잡아드릴게요. 공인인증서만 잠깐 빌려주시면.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40년 경비 생활로 단련된 촉이 경고를 보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가희가 숨 넘어가게 소리쳤어요. 아버님, 그분 은행 직원 아닙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급변했어요. 진짜 은행 직원들이 달려오고 그 가짜 보안요원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창구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최근에 어르신 이름으로 자동이체가 급격히 늘었어요. 통신요금이 5건, OTT 서비스가 3건, 그리고 대출 광고 승인까지. 이 모든 게 피싱 사기의 흔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에서는 가족들이 후견인 서류를 들이밀고 밖에서는 사기꾼들이 제 통장을 노리고 84된 늙은이가 설 자리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더욱 무서웠던 건 제가 언제 그런 승인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새벽에 오는 그 문자들, 혹시 잠결에 뭔가 눌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제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칼보다 더 무섭다는 걸 말이에요. 서류는 소리 없이 다가와서 한순간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가희가 제 팔을 붙잡고 아버님,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라고 말할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고맙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과연 누가 진짜 적이고 누가 진짜 편인지 84세가 되어서도 구분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후 며느리들과 마주 앉았는데 소영이가 노트북을 열더니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컴퓨터 화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관리사무소 민원 시스템 캡처, 경비실 CCTV 영상, 그리고 녹취 파일들이 줄줄이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 이것부터 들어보세요. 소영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스피커에서 나온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현우 씨, 아버님 명의 전세권 양도는 도장만 받으면 깔끔해요. 관리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번 주 안에 처리해야 해요. 사채가. 그건 제 아들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툭 하고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40년 동안 제가 지켜온 이 집, 평생 모은 재산이 제 모르는 사이에 거래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며느리들이 이미 모든 걸 알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가희가 차분하게 설명해 줬어요. 아버님, 저희가 이미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했어요. 부동산 근저당 가처분도 걸어놨고요. 현우 오빠가 아버님 도장을 못 쓰게 막아놨다는 뜻이에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의심했던 봉투 속 서류들, 다시 꺼내서 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욕실 안전개조 견적서,
가스 자동차 단기 신청서, 낙상 위험 평가표. 이 모든 게 저를 시설에 보내려는 게 아니라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한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오해였던 요양원 안내문은 그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에 일괄 배포한 거예요, 아버님. 소영이가 말했어요. 저희와는 아무 관련 없어요. 가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님을 시설에 모실 생각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싸우지 않았어요. 저희는 아버님이 원할 때만,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벽을 짚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졌거든요. 8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경계했던 것들이 사실은 저를 지키려는 방패였던 거예요. 후견인 서류도 안전설비들도 모든 것이 제 아들의 빚과 사기꾼들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진짜 적은 며느리들이 아니었어요. 제 재산을 노리는 아들과 사기꾼들, 그리고 무엇보다 설명 없는 선의가 만들어낸 오해였던 거죠. 왜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니? 제가 물어보니 가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버님이 현우 오빠 일로 상처 받으실까봐. 그리고 너무 복잡한 법적 절차들이라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하실까 봐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갈등의 진짜 원인은 제가 늙었다거나 판단력이 흐려졌다거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의 빚, 사기꾼들의 위협,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 부족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던 거죠. 84세가 되어서야 배운 교훈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때로는 설명이 부족할 수 있고 선의가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84년을 살아온 고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꺾이지 않더라고요. 며느리들이 변호사와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처음엔 또 무슨 꿍꿍이 속인가 싶었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법적 방법들을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듣는 말들은 정말 외계어 같았어요. 임의후견, 계좌 신탁, 위임장 제한, 문자 차단 앱, 스미싱 예방. 이런 낯선 단어들이 제 앞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변호사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조금 움직였어요. 아버님이 결정권을 완전히 쥔 상태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만 대비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도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내 일은 내가 한다. 이게 제 신념이었거든요. 84년을 살아오면서 누구 도움 없이 해왔는데 지금 와서 왜 남에게 맡겨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제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어르신 나이도 있으신데 밤샘은 무리죠. 다음 달부터 용역업체가 바뀌니까 계약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40년을 해온 일감까지 흔들린다는 얘기였거든요. 아, 이제 정말 설 자리가 없어지는구나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단지 앞에 요양원 차량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드디어 날 데려가려고 온 건가 싶어서 이를 갈았죠. 그런데 차에서 내린 기사님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어르신 혹시 주간보호센터 이용하세요? 오늘 점심에 물리치료도 있고 바둑 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순간 뭔가 다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설이 아니라 서비스라는 개념 말이에요.
용기를 내서 그날 처음으로 그 버스를 탔어요. 84년 살면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 싶을 정도로 떨렸거든요. 주간보호센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낮에는 센터에서 가벼운 운동도 하고 상담도 받고 정말로 바둑도 두고 그러다가 저녁 되면 다시 경비실로 돌아오는 반나절 이용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게 감옥이 아니라 쉼터였다는 거예요. 누가 저를 가둬두는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곳이었죠. 그날 바둑을 두면서 만난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하루 종일 TV만 봤는데 이제는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할 일도 생겼어. 집에서도 더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됐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도움이라는 게 꼭 제 자유를 빼앗는 것만은 아니구나. 모양을 바꾸면 오히려 제 삶에 더 잘 맞게 들어올 수도 있구나. 그날 밤 경비실에서 며느리들에게 전화했어요. 임의후견 서류 다시 한번 보자. 그리고 그 주간보호센터 정기 이용 신청도 해보고 싶다. 전화 너머로 가희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정말 고집불통이실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고집불통 맞다. 하지만 고집도 때로는 방향을 바꿀 줄 알아야지. 84세에 배운 새로운 교훈이 있다면 이거예요. 도움을 받는 것과 의존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현명하게 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건 말이에요. 한 달이 흐른 후 제 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변화들이 제 일상의 소중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욕실에는 튼튼한 손잡이가 달렸고 현관에는 작은 경사로가 놓여 있어요. 예전 같으면 내가 언제 그렇게 허약해졌나 하고 투덜거렸을 텐데 지금은 이 작은 배려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전화에는 의심번호 자동차단 기능이 들어있고 계좌에는 이상거래 즉시 알림이 설정되어 있어요. 더 이상 새벽에 오는 사기 전화에 잠을 깨지 않아도 되죠.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다니 84세에 새로 배운 놀라운 사실이에요. 냉장고에는 제가 직접 쓰는 생활 가계부가 붙어 있어요. 매월 첫째 주에는 가족 회의도 열어요. 지출 내역은 제가 직접 읽어주고 며느리들이 받아 적는 방식이죠. 누구 하나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확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경비실 게시판에 걸린 제 작품이에요. 직접 만든 전단지 말이에요. 어르신 사기 예방 5계명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40년 경비 경험과 최근의 뼈아픈 체험을 토대로 만든 거죠. 첫째, 검찰이나 은행이 돈 이체하라고 하면 100% 사기. 둘째, 도장이나 신분증은 사진 찍는 것도 금지. 셋째, 약 처방이나 계약 설명은 반드시 큰 글씨로 2번 듣기. 넷째, 모르겠으면 내일 가족과 다시 오겠다고 말하기. 다섯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서로 전화 한 통씩. 이 전단지를 보고 다른 어르신들이 오 경비 아저씨, 이거 참 유용하네라고 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따로 있었어요. 아들 현우와의 관계 정리였죠. 그 아이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제 재산을 노린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면회를 간 날 현우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쏟았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사채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현우야, 내가 갚아야 할 건 돈만이 아니다. 신뢰다. 그 아이는 계속 울었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84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어떤 슬픔은 눈물보다는 단단한 마음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아직도 경비원이고 여전히 제 자리에서 밤을 지키고 있어요. 다만 이제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친구들과 바둑도 두고 물리치료도 받으면서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죠. 며칠 전 퇴근길에 단지 화단을 보니 봄꽃이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에서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나다니 마치 저희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확실히 압니다. 노년의 진짜 적은 나이 그 자체가 아니에요. 조용히 스며드는 종이의 틈과 설명 없는 친절, 그리고 소통 부족이 진짜 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거예요. 제가 그토록 찾던 방패는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가족이었죠. 며느리들의 세심한 배려, 변호사의 법적 조언, 주간보호센터의 친구들, 모든 도움이 제 곁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요즘 제 말이 길어지면 며느리들이 웃으며 말해요. 아버님, 오늘도 경비 근무 일지에 한 줄 쓰세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이렇게 적어요. 오늘도 무사히 근무 완료. 도움은 모양만 바꿔서 늘 내 곁에 있음을 확인. 여러분, 이게 바로 84세 경비원의 봄맞이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저 같은 고집불통 어르신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조금만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스스로를 지켜온 자부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젊은 분들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경험,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 말이에요. 노년의 지혜라는 게 뭔지 아세요? 84년을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젊을 때는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언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아는 게 진짜 지혜더군요. 의존이 아니라 협력 말이에요. 또 하나 깨달은 건 진짜 강함이라는 게 꺾이지 않는 게 아니라 휘어질 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나무처럼 말이죠. 바람이 불면 휘어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건 참 고마운 존재더라고요.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서운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이가 몇 살이든 두렵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젊은 분들께 부탁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설명을 요구하면 귀찮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해가 느린 게 아니라 신중한 거예요. 84년을 살아보니 섣부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알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정말로 경비실로 가야겠어요. 오늘 밤도 우리 아파트를 지켜야 하니까요. 40년째 하고 있는 일이지만 여전히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에게도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